예, 보내드리는 것처럼 어제부터죠.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 주말까지도 매우 길게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과 또 전망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시청자들이 보내준 제보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왔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 얼마나 내린 건지 좀 수치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부터 정말 강한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서쪽 지역, 주로 이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충청도입니다. 이 충청도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400mm 이상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이 충남 서산의 경우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14.9mm, 이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비가 1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많고요. 기상 관측일에 서산 지역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강수량이고요. 기상청은 이 시간당 강수량이 114.9mm를 기록한 거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진 걸로 볼 수 있고요. 서산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금 누적 강수량이 420mm까지 기록이 되고 새벽 5시부터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더 이상의 측정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요. 네, 홍성과 또 서천, 태안과 예산에서도 시간당 강수량이 거의 100mm에 육박하는 거의 80mm를 웃돌면서 극한 호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요, 극한 호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34건이나 발송되기도 했고 지금도 발송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아주 많은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요. 평택과 안성 등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250mm 안팎으로 매우 많이 기록이 됐었고 서울의 경우도 100mm를 넘어섰습니다. 140mm 정도로 물벼락이 좀 쏟아졌고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홍성 지역도 누적 강수량이 411mm, 당진과 아산, 태안도 350mm 안팎을 보이면서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거의 누적 강수량이 하루 만에 350에서 400mm 정도로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나 많은 비가 지금 쏟아진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북 지역도 살펴보시면 군산, 또 이제 경남 함안에서도 170mm 정도로 지금 누적 강수량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밤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이 됐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늘 앞서서 날씨 정보 늘 설명해 드릴 때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에서는 좀 따뜻하고 이렇게 습한 공기가 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저기압의 그 후면을 따라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두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는 구간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구름대가 좀 이제 빠져나가면 좋으련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좀 한반도에 정체를 좀 했단 말이죠.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를 하고 이 두 공기, 이 성질이 다른 그 공기 사이에서 호떡을 누르듯이 되게 비구름대가 압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강하게 좀 비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이 충청도였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지난해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한 16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극한 호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까지도 길게 비 예보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비가 이제 좀 그치면 좋으련만 오늘도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내릴까요? 네,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요.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를 살펴봐도 계속 좁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서울이랑 이제 경기 지역 일부는 호우특보가 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해제가 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충북과 충남,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나 아직도 충청도는 저렇게 붉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호우경보가 내려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당 30mm에서 최대 80mm에 달하는 많은 비를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을 포함해 좀 곳곳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중규모 저기압들이 다소 좀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 네. 사이에서는 계속 정체를 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다면요. 지금은 점차 저기압이 좀 빠져나가는 양상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약을 반복하는 비는 낮 동안은 좀 계속이 되겠는데요. 그럼 언제 또 강한 비가 시작이 되느냐? 네.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저기압의 후면으로 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또 다시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이제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또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대가 다시 한번 발달을 할 거고 그 지역이 이제 충청도와 수도권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도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를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지역을 좀 짚어드리면은 그럴까요? 경기 남부와 충남, 충북이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이 이제 예상 강수량을 좀 예보를 했습니다. 일단 17일 오늘의 예상 강수량만 먼저 예. 살펴보면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은 최대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로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이 120mm 이상인데요. 이미 400mm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 한 번 더 150mm까지 더 내린다고 하니까 굉장한 호우가 집중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오늘 특히 밤부터 극한 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겠고 특히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렇게 퇴근길 무렵에 또 많은 비가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퇴근길에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각별한 비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도 더 올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들 휴교 명령도 내려져 있고 하천도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하천 관련해서 통제들도 다 되어 있죠, 어느 정도? 네, 지금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계천이나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의 대부분이 지금 통제가 좀 된 상황이고요. 서울 홍제천이나 불광천도 범람 위험이 있어서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도림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요. 하천 수위가 좀 낮아져서 특보가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나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우가 집중될 때에는 애초에 그냥 하천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네. 가장 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도 가시지 마시고 하천변에 뭐 산책을 나가시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도 안 하시는 거를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충청도는 아직도 경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수도권과 예. 달리 충청도는 아직도 집중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청교 같은 경우에는 또 홍수 경보가 내려져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우로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잘 살피시고 이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당진이나 서산 등에서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제보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물이 차서 그랬었죠. 학교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되도록 집에서 조금 머무는 듯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한꺼번에 하루 만에 이제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도 더 내리고 내일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서 지금 비가 좀 내리지 않을 때 좀 더 침수나 이런 역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산사태이잖아요. 지금 충청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수준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청양에서는 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산사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충청도 지역으로는 심각 단계죠. 이게 위기 경보 수준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 심각은 거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때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충청도 지역이 특히나 산사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경계 단계, 세 번째 단계,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고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산사태 주의 단계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언제 어디서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네. 건데요. 지금 이렇게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심각 단계가 좀 발령이 됐을 때에는 사실 즉시 대피를 하는 등의 행동을 좀 취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예. 산사태는 원래 이제 비가 이렇게 좀 누적이 됐을 때, 특히나 그렇죠. 장마철에 긴 시간 비가 누적이 됐을 때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데요. 지금은 그냥 1시간에 100mm 이상씩 물벼락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가 지금 비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토양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 물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 경사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토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돌과 흙들 여러 잔해들이 한꺼번에 비탈면에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사면 아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민들은 산사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하시는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충남 성향에서 이미 산사태가 발생을 했죠. 근데 그렇죠. 매몰된 주민은 구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사태가 벌써 발생을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산사태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산사태 하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게 2011년 우면산 산사태일 그렇죠. 텐데 네. 그때 당시 사망자도 이제 10명 이상 있었고 그때가 23시간 동안 서초구에 한 4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직전에 한 150mm 정도 왔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충청도 전해주신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정말 집중해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일부터 지금 보니까 남부지방에 지금까지는 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있었는데 남부지방에도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자, 그러면은 내일 밤부터는 다시 한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또 토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존에 이제 한반도에 머물던 이제 건조공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저기압도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데요. 이미 한반도에 건조 공기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강한 바람인 하층 대트를 타고 따뜻한 이게 공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압축돼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지방에도 더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가 된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시작되는 상황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죠. 내일 새벽부터는 부산이랑 남해안 쪽에 이제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지금 충청 지역에 나타났던 극한 호우가 남부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남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누적 예상 강수량이 300mm 이상까지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까지도 지금 남부와 제주는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돼서 특히나 이게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지형에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남부지방에 특히나 많은 비를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이번 비가 이제 토요일쯤에 이제 그치고 나서 일요일부터는요 정말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그 폭염을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조심스럽게 20일부터는 중부지방의 장마가 종료가 돼서 한반도 전 지역의 장마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마가 끝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한증막 더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덥고 습한 폭염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이중으로 좀 겹치면서 한반도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남부지방 영남권 지역으로 올해 3월에 한 차례 대형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비를 보면 유독 취약 시간대라고 하죠. 이
밤에 야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런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밤에 폭우가 집중되는 걸 이제 야행성 폭우라고 하거든요. 예. 특히나 밤 시간대에 폭우가 집중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좀 대처가 어렵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밤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유는요. 이 낮에는 사실은 이제 햇볕의 영향도 있고요 해서 그 수증기가 많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난류가 있다 보면은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방해물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강한 하층 제트가 뜨거운 남풍을 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약간은 이제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밤에는 이 열기가 다 식죠. 이 수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길을 방해하는 난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바람 하층 제트, 강한 하층 제트가 그냥 이 덥고 습한 그 따뜻한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예. 비구름대가 쉽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주로 야행성 폭우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장마철에 특히나 많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 밤 사이에 이렇게 폭우가 집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야행성 폭우에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폭우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 게 이제 이마경 기자도 매일 기상 기사를 써주니까 그 기사를 제가 참고를 어제도 했었거든요. 충청 그쪽에 한 100에서 200 온다라는 예보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결과적인 거지만 서해안에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단 말이죠. 그 예상치의 거의 2배가 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건지 뭐 그런 변수 같은 건 어느 부분에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상청도 이런 예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상청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런 예보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외국 것도 많이 참고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치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치성이 없이 제각각 다 다르게 좀 예보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예상한 걸로는 충청도에 좀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남쪽에 더 많이 내린다라든가. 그것도 다 다르니까? 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일치성을 좀 보이면서 해야 예보하는 데 있어서도 일치가 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주 중반쯤에 확장을 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 맞아요. 또 이제 북쪽에서 이제 기압골이 내려오잖아요. 이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어디까지 남아있지에 대해서도 이게 다 모든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앙상블 스파게티라고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정말 너무나 다양해서 이 편차가 너무 다양해서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짓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또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이 극한호우도 지구는 계속 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뜨거워졌을 때 이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가 충돌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걸 좀 더 얘기하자면은 약간 시한폭탄이 된 거죠, 한반도가. 한반도가 이미 가열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면은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상청에서도 참 예보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왜 충청도에서만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라면은 그걸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예, 기상청이 예보를 할 때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넓은 구역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구역에 매우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극한호우에 대한 대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상 예보라는 것이 참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취재하시는데도 힘들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안전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주말까지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피해 없도록 주의를 했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기상 정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런 기자들도 계속해서 그 지역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앞서도 제가 좀 강조드렸지만 물이 쉽게 불어날 수 있는 곳, 특히나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 또 하천 이런 곳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 제가 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을회관이나 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라던가 이런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미리 예. 계시는 거를 조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자제하고 여러 이제 오늘 퇴근길부터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퇴근하실 때 주로 차량 이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고 비가 많이 내리는 만큼 되도록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